네, 안녕하세요. 한재영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상황인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나 그런 쪽의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갑자기 유상증자 소식이 나와가지고 많이들 당황하신 경험들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재인지 악재인지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많이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악재라고만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지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을 보면 회사 자본이 있고 회사 자본은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본에는 잉여금과 자본이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 유상증자라는 거는 이 자본금의 변동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변동사항이 생기냐면 투자 주체가 있는데 이 투자 주체한테 주식을 주고 이 투자 주체로부터 주식을 발행한 대금을 받는 그런 형식이 유상증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본금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유상증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금이 증가를 하고 아무래도 신주가 발행이 되잖아요. 신주가 발행이 되다 보니까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가치 희석 우려나 주식의 수가 많아지는 거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면서 유상증자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유상증자도 결국에는 악재랑 호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 공시가 딱 뜨면 유상증자 소식이 들리면 어떤 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상증자의 규모부터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예시를 가져왔는데 하나시스템이 했던 유상증자의 내용인데요. 일단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 이런 공시를 많이들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일단 규모를 체크하는 거는 자금 조달 목적에서 이 총 자금이 얼마나 추가가 되는지 그거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먼저 체크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유상증자라는 게 자본이 증가를 하잖아요. 자본이 증가를 하는 일인데 이 유상증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상증자의 규모가 만약에 크다고 해볼게요. 유상증자의 규모가 클수록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만큼 많은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니까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의 규모 먼저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이 유상증자 규모가 많은지 적은지 그 기준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이 새롭게 증가되는 자본의 규모가 많은지 적은지 그거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론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어요.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자본은 증가하죠. 자본은 증가하고 총 주식의 수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가총액은 변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한 주당 가치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상증자의 규모 먼저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각보다 이 유상증자의 규모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조금 소량이라면 적은 양이라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도 있는 만큼 일단 이 부분부터 제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유상증자의 공모 방식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걸 두 번째로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유상증자 공모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주 배정 그리고 일반 공모 그리고 제3자 배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주주 배정이라는 거는 기존의 주주한테 배정을 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통해서 할 사람이 있냐 이렇게 대중들한테 묻고 대중들의 청약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제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뭐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을 실행을 하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반 공모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청약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본인들의 성장성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청약이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게 목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반 공모 방식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청약이 완료가 될 때, 청약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불확실성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대표적인 예시가 두산중공업이 있더라고요. 두산중공업이 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증자 방식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주주 배정을 먼저 하고 이걸 1단계로 하고 일반 공모를 2단계로 하겠다는 건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조금 미달이 됐죠. 그래서 주가가 10% 정도 급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청약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3자 배정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제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제3의 기업이 지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별한 악재가 아니면 뭐 오버행 이슈나 뭐 그런 게 부각되는 리스크적인 배정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청약이라는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금 조달 목적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딱 두 가지 경우겠죠. 돈이 없어서 하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하거나, 두 가지 경우일 텐데, 이 경우는 어떻게 구별하냐. 돈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돈이 없어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목적이 채무상환이나 뭐 운영자금으로 돈을 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에는 뭐 생산 설비를 증설을 한다거나 뭐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을 쓴다던가 아니면 신사업을 추진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기업에 지분을 취득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채무상환이나 운영자금 측면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기업이 결국 돈이 부족하다 이거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반대로 이 돈이 필요해서 이쪽에서 자금이 쓰인다고 해도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증설이나 뭐 연구개발이나 신사업이나 지분 취득이나 이쪽 측면은 결국에는 기업의 성장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하는 성장성 있는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소식이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채무상환이나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쪽으로 돈이 쓰이는 게 조금 더 호재에 가깝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선 내용들 한번 총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악재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가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자본이 커지면서 그리고 주식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지분가치에 대한 희석 우려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주식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당 수익률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재로 통용되지만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자금의 조달 목적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영역 확장일 때,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투자 주체가 제3자 배정으로 참여할 때, 이거는 호재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중소형 기업이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할게요. 제3자 배정 형식으로 하는데 그 3자가 삼성이라고 칠게요.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삼성이 유상증자 형태로 이 기업에 투자를 한 거니까, 이 기업의 성장성을 상당히 인정해준 꼴이 되니까 그 경우에는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점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서 자금 조달 목적, 이거는 이렇게만 보면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체크하는 법은 뭐냐면 전자공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 투자 설명서라는 공시를 하나 내놔요. 이 투자 설명서 공시를 한번 들어가 보면 투자 설명서 공시에 이 왼쪽에 자금의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상세하게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를 이용해서 한번 내용을 찾아보시는 거 상당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를 하고 오히려 주가가 오른 케이스예요. 포스코케미칼은 자금 사용 내용을 한번 보면 일단 증설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원재료 구입도 어쨌든 추후에는 매출로 돌아올 부분이니까 호재로 받아들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증설 내용, 그리고 설비 개선, 이쪽으로 돈이 쓰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유상증자가 결국에는 기업의 성장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자금이 사용되는 그런 유상증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유상증자라는 상황을 접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내가 가진 주식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유상증자의 규모, 그리고 유상증자의 공모 방식, 그리고 자금 조달 목적, 이 세 가지 먼저 체크하시고 악재일지 호재일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